안녕하십니까. 디심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부터 보안 사항 및 개발 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디심이란 데이터와 심플의 합성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심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백엔드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데이터 활용 기능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CS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SQL 쿼리문 작성, 데이터 관리, 백엔드 개발, 데이터 통신 등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정이 복잡하며 각각 다른 서비스에서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심 서비스는 GUI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다양한 활용, 버전 관리, 백엔드 자동 구축, 그리고 간편한 통신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구축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REST API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ST API는 서버에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며 인텔리제이 같은 개발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et 요청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post 요청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버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정을 직접 구현해야 했지만 디심은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데이터 통신을 더욱 편리하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시스템 요구 분석입니다. 결국 디심을 통해 사용자는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구축해야 하며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리, 데이터 활용, 버전 관리, API 활용으로 나누어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클라이언트는 React, TypeScript를 사용하였고 서버는 코틀린과 프로틴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일정입니다. 12월 기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테스트 및 디버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기능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기능과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린 REST API 외에도 SQL문과 DTO 자동 생성,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버전 관리 등의 다양한 활용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심 로그인은 기억해야 할 정보량을 최소화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토큰을 사용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ERD 보드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엔티티를 설계하고 연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티티 설계를 완료한 후 DB 모드로 이동하면 설계한 엔티티가 물리적인 테이블 구조로 변환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기능입니다. 엑셀 데이터를 디심 테이블에 삽입하고 디심 테이블 데이터를 엑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디심을 통해 모바일이나 웹 등의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되는 REST API 기능입니다. 테이블에 접근 URL이 제공되어 이를 외부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ST API 기능에서 더 나아가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가져오고 싶을 때는 커스텀 API 기능을 사용해 접근 URL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또는 관리 중에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변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를 미리 백업하고 원하는 시점으로 보관할 수 있는 리비전 기능도 제공됩니다. 디심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를 서버 개발에 활용하고 싶다면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DTO 객체를 조회할 수 있는 클래스 기능과 통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토 API 커넥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심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를 오라클, MySQL 등에서 사용하려면 SQL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심에서는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결 가능한 DBMS 커넥트 기능을 지원하여 테이블을 디심으로 가져오거나 반대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병합 기능입니다. 두 테이블에 관련된 데이터가 많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능입니다. 디심의 미디어 타입 데이터를 관리하며
미디어를 선택하면 제공되는 접근 URL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심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일로 추출하여 다른 사용자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파일 스크립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연입니다. 개발자가 디심 서비스를 사용하여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예제를 통해 디심의 기능과 유용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디심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토큰을 발급받으려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해 이메일을 입력한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를 복사하여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만들어 두었던 토큰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 버튼을 통해 DB 모드와 ERD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를 위해 ERD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개의 엔티티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2개의 엔티티는 미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도서 정보를 저장하는 북 엔티티는 북 ID, 타이틀 등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멤버 엔티티는 멤버 ID, 네임 등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 내역을 관리할 북 런 엔티티를 지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생성 시 타입은 텍스트, 인테자, 미디어, 리얼 타입을 지원합니다. 북 런 엔티티의 필드는 북 런 ID, 멤버 엔티티의 PK를 참조하기 위한 멤버, 북 엔티티의 PK를 참조하기 위한 북, 그리고 론 데이트와 리턴 데이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티티는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도서를 빌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멤버 엔티티와 북 엔티티와 연관 관계를 맺겠습니다. 관계 설정은 엔티티 생성 시 부모 엔티티 검색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 관계를 시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ERD 모드에서 엔티티 설계를 진행하였고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DB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앞서 설계한 엔티티들이 DB 모드로 전환되면서 테이블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 테이블로 이동하여 사용자 계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새로운 행을 추가합니다. 멤버, 네임, 폰 넘버, 패스워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기능을 통해 북 테이블의 데이터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온 엑셀을 확인해보면 10개의 도서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북 테이블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하단에서 엑셀 데이터 프리뷰를 확인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데이터 탭으로 돌아가 확인해보면 엑셀 데이터가 북 테이블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 데이터를 엑셀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탭으로 이동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타이틀과 어떤 속성을 선택하고 엑셀을 다운받으면 다음과 같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심에서는 엑셀을 통해 간편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데이터를 백업하고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스탬핑 기능을 통해 이력을 남기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후 리비전 시연 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ST API 활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는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도서관리 시스템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도서 목록과 대출 내역이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디심 서비스에서 구축한 북 시스템 DB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디심으로 돌아가 앞서 추가했던 북 테이블의 데이터를 도서관리 시스템의 도서 목록란에 적용하겠습니다. REST API 탭으로 이동하면 해당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는 REST API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한 후 도서관리 시스템의 개발 도구인 인텔리제이를 열어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을 열어보면 북 테이블에서 가져온 10개의 도서 정보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리 시스템에서 대출 기능을 사용하여 북 런 테이블에 데이터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회원의 아이디인 유저1과 자바스크립트 완벽 아이디의 책번호인 1번, 클린코드의 책번호인 2번을 입력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디심으로 돌아가 대출 관리를 하는 북 런 테이블로 이동해보면 대출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API입니다. 현재 도서관리 시스템에 있는 대출 내역에서는 도서 대출 아이디, 대출한 유저, 책 제목, 대출 일가, 반납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 런 테이블을 확인해보면 북과 멤버 테이블의 연관 관계로 인해 부모 테이블의 데이터가 함께 조회됩니다. 커스텀 API 탭으로 이동하여 필터링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북 아이디가 5보다 작은 값만 나오도록 필터 조건을 설정합니다. 필요한 속성인 북 런 아이디, 멤버 아이디 등을 선택하여 저장하게 되면 상단에 필터링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API URL이 생성됩니다. URL을 복사한 후 개발 도구인 인텔리지를 열어 데이터 처리를 요청하는 함수에 붙여넣습니다. 도서관리 시스템을 열면 필터링된 데이터가 대출 목록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심에서는 별도의 백엔드 개발 없이 간단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전을 통해 북 시스템 DB의 버전 관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비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탬핑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히스토리 화면입니다. 현재 사전에 엔티티 생성 시점에 만들어둔 스탬핑과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삽입 후 만든 스탬핑이 존재합니다. 해당 스탬핑을 조회해보면 하단에서 체크성과 생성 날짜 및 메시지가 조회되며 해당 분기에 저장된 데이터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 런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된 상태를 스탬핑을 통해 이력을 남기겠습니다. 스탬핑 탭으로 이동하여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작성하여 스탬핑을 진행합니다. 메시지는 오늘 날짜를 적겠습니다. 위와 같이 3개의 스탬핑 내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유실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대출관리 테이블인 북 런 테이블을 삭제하겠습니다. 해당 테이블을 되돌리고 싶다면 리비전의 체인지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리비전의 히스토리 탭에서 이동하고자 하는 스탬핑을 선택하여 체인지 기능을 실행합니다. 다시 북 시스템 DB로 확인해보면 북 런 테이블과 데이터가 해당 스탬핑 시점으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셋 기능을 통해 선택한 분기 이후 스탬핑들은 삭제하고 그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심의 리비전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에 의도치 않은 변질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와 어토 API 커넥트입니다. 디심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를 서버 개발에 활용하고 싶다면 북 테이블의 클래스 탭으로 이동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자바를 사용하겠습니다. 테이블의 구조가 변환된 객체인 DTO 클래스를 복사하여 개발 도구인 인텔리제이에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 API 통신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어토 API 커넥트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 후에 함수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통신 코드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함수 이름과 설명을 작성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API 함수를 조회해 통신 함수 코드를 복사한 뒤 인텔리제이에 붙여넣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북 테이블의 데이터가 자바 클래스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버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손쉽게 객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한 테이블을 MySQL이나 오라클에서 활용하려면 SQL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 테이블의 SQL 탭에서 DBMS를 선택한 후 create 문과 insert 문을 조회할 수 있고 SQL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결을 하기 위해 DBMS 커넥트 탭으로 이동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선택하고 연결 정보인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입력합니다. 페이스트 버튼을 눌러 데이터베이스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세이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MySQL로 이동하여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면 현재는 테이블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익스포트 창을 열어 북 시스템 DB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출하려는 테이블인 북 런 테이블을 선택하여 추출을 진행합니다. 연결된 MySQL을 확인해보면 연관 관계인 부모 테이블과 북 멤버를 포함하여 북 런 테이블과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MySQL 테이블을 디심에서 관리하고 싶을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임포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SQL 기능과 DBMS 커넥트를 활용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원활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능들 외에도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치는 테이블 병합 기능과 미디어 타입 데이터를 관리하여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리소스 기능, 파일 기반으로 디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추출해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는 이를 통해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NDS 파일 추출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디심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GUI 환경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고 보안 사항 및 개발 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사항입니다. ERD 기능 추가가 필요하며 리비전 DBMS 커넥트 기능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개발 후기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